안녕하세요. 깊은 밤 이야기가 있는 곳 한밤의 라디오 가감승제의 캣합니다. 이번에 들을 이야기는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앞에 있던 분식집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학교는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기본적으로 떡볶이라든가 뭐 이런 분식 같은 거, 뭐 얘는 띠기 뭐 이런 거를 파는 집들, 쉽게 말해 포장마차 자체가 밀집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다 아파트 상가 쪽에서 다들 분식집을 차리시거나 뭐 이런 걸 하시죠. 그래서 포장마차를 하시는 분들이 늘 싸웠는데 그 학교 앞에 유일하게 좀 오랫동안 장수하는 포장마차집 딸내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딸내미가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생이었어.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몰랐는데 제가 중3이 되니까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하더라고요.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해서 1학년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 꼭 있잖아, 그런 친구들이. 조금 건방지고 그리고 성격이 좀 모난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 5명 정도. 늘 같은 친구들을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끼는, 약간 조금 어린 나이에 너무 앞서간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학교 전교생 중에 대부분 다 그 포장마차 단골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포장마차 집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 포장마차 딸을 괴롭혔어요. 어떻게 괴롭혔냐면은, 우리가 늘 너희 어머니 가게를 음식을 사주니까 너도 우리한테 매번마다 어서오세요라든가 감사합니다라든가 기타 등등, 쉽게 말해서 마치 우리를 손님으로서 대접을 해라, 이런 묘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 그 포장마차 집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은. 점점 이게, 거기다 어린 나이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이게 점점 유행을 타기 시작을 해서 1학년 전체들이 슬슬 막 화장실 가서, 걔 화장실 보고 있으면 막 문 똑똑 두드리면서 야, 여기 떡볶이 좀 줘, 여기 뭐 튀김 좀 줘, 이러면서 그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중3 때 선도부였거든요. 결국 이게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학생부장 선생님께서 이제 저를 불러서, 지금 1학년에 얘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진다. 쉬는 시간마다, 그리고 수업 시간마다도 애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쉬는 시간 내내 어디 불려다니는 것 같다. 그런데 애가 성격이 되게 순했나봐. 그냥 괜찮다 막, 저 괜찮아요. 뭐 저희 어머니 떡볶이 괜히 막 안 사주면 안 되니까. 그 어린 나이에 집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 뭐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어머니가 하는 포장마차의 매출이 떨어질까봐, 그 어린 나이에. 뭐 중2, 중3들은 괴롭히는 거 없었지만 중1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는데 그걸 꾹꾹 참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내가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어중간한 상황이에요. 그죠? 제가 들어가가지고 야, 니들 이렇게 하지마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해결될 게 아니잖아. 그 뒤로는 뭐 더 심한 왕따를 당할 텐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되게 애매모호했어. 그래서 제가 걔네 반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제가 직접 가서 얘기를 하는 것도 뭐 해가지고, 중1에는 선도가 없었어. 중2부터 선도가 있었는데, 걔네 반 반장을 불러다가 야, 얘한테 이 쪽지를 가져다 줘라. 그리고 제가 쪽지에는 그렇게 썼어요. 앞으로 쉬는 시간마다 차라리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일을 시킨다, 뭐 이런 식의 핑계를 대고 3층에 있는, 쉽게 말해 선도부실로 오거나 아니면은 교무실 쪽에서 좀 피신을 해 있어라, 당분간.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학교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방안을 마련을 해서 학교 생활이 편하게 유도를 해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점심시간, 쉬는 시간 빼고 점심시간 때 선도부실로 찾아왔더라고.
뭐 저도 점심시간에 축구하고 이런 걸 아직 좋아하는 어린애였지만 일단은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선도부실에서 그 아이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견디고 있는지는 알겠다. 알겠는데 지금 이대로 갔다가 네가 이걸 견딜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걔가 갑자기 눈을 똑바로 뜨더니 날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견딜 수 있어요. 선배님이 뭐 걱정하실 게 아니에요. 저희 집안 사정 잘 모르시잖아요. 견딜 수 있어요. 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다른 얘기를 했어요. 뭐 친구는 누가 있냐, 아니면 뭐 남자친구 있냐, 뭐 기타 등등 이런 좀 부질없는 얘기들을 쭉 하다가 결국 점심시간 흐지부지하고 교실로 돌아왔어. 나도 솔직히 좀 기분이 나빴지. 그래서 그 다음날 어쨌든 간에 선도부실에서 그 다음날에도 대기하고 있었는데 안 오는 거야. 그 다다음날에도 안 오는 거야. 그 다다음날에도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매 주마다 회의가 있는데 선도부가 가가지고 학생부장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필요가 없다고 한다. 뭐 대피소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자기가 대피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피할 상황도 아니니까 더 이상 나한테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봐요. 일단은 뭐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 문제는 근데 그 다음날이었어. 그 다음날 애가 학교를 안 나온 거예요. 그 반 반장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 애가 학교에 안 나왔다 라는 연락을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뭐 감기에 걸렸을 수도 있겠지. 안 오고 그 다음날도 안 오고 셋째 날도 안 오고 여기쯤도 심각을 했지만 넷째 날이 더 심각했어요. 왜냐면 넷째 날에 얘네를 괴롭히던 학생 중에 2명도 안 왔거든. 셋째 날까지 결석을 하다가 넷째 날에는 얘네를 쉽게 말해 괴롭히던 이걸 주도하던 학생 2명까지 학교에 결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반에 총 3명의 결석이 있었어.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라고 이런저런 이제 별의별 추측을 다 했지. 선도부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주축이 돼서 이거는 진짜 좀 위험한 거 아니냐, 별의별 일이 다 막 그 중학교 2학년 선도부 여자애들을 중심으로 이건 뭐 진짜 큰일이 났다, 막 위험하다, 별의별 일이 다 났어. 근데 우리는 어쨌든 학교에 속해 있는 일개 선도부야. 경찰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걸 수사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 그렇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결석을 하고 나서 결국은 학생부장 선생님께서 그 집으로 방문을 하신 것 같아요. 방문을 딱 하니까 어머님이 나오셨대요. 어머님이 나오셔서 예 선생님, 아유 저희 애가 너무 결석을 많이 했죠, 죄송합니다, 신경 쓰이게 해서, 막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좀 나누시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걔네 집에 걔가 없었다는 거야. 학생부장 선생님이 얘가 집에 없던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어머니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잘은 모르겠고 일단 어머님께서는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었다, 좀 피곤해 보이시긴 했지만 이런 식의 얘기를 전해들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문제는 이제 걔는 그래 병원에 입원을 했다 칩시다. 남은 애들 2명은 어디가 있는 거야. 걔네들도 무단 결석을 3일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학생부 쪽에서 담임 선생님과 학생부장 선생님이 이제 그 학생들을 찾으러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찾아갔는데 그 쉽게 말해 괴롭힘을 주도하던 학생들은 굉장히 집이 유복했나봐요. 유복한 곳에서 생활을 하던, 집이 좀 넉넉한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 그 집은 난리가 난 거야. 정확히 결석을 한 날, 처음 결석을 한 날은 연락이 됐다. 친구 집에서 자다 온다고 했다. 그리고 바로 학교를 간다고 했다. 둘째 날까지도 친구 집에서 자다가 학교를 간다고 했다. 근데 얘네들이 워낙 좀 어디로 튈지 모르던, 뭐 쉽게 말해 이제 소위 말하는 날라리라고 하죠. 그런 학생들이었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도 그냥 놔두고 키웠나봐. 그래서 이틀 때까지 걱정 안 했는데 3일째랑 4일째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집에 가니까.
그래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들께서 전에 들으신 것 같아요. 자, 이쯤 되면 미궁에 빠지죠. 하지만 학교에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학교에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선도부 쪽에서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좀 했어요. 어쨌든 저희들도. 저 같은 경우도 묘하게 책임감을 느꼈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애한테 그때 좀 말을 잘못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했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선도부 중학교 2학년 애 중에, 2학년 여자애 중에 이제 1학년에 여동생이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 그래서 그 중2 선도애가 선도부실로 와가지고 이 회의를 하는 중에, 갑자기 회의를 하는 중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 동생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걔에 대해 무슨 소문이 돌고 있다, 중1들 사이에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쉽게 말해 그 포장마차 딸내미 애가 그 다른 자기를 괴롭히던 2명의 주도하던 학생들과 화해 비슷한 걸 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다고 한다. 그런데 초대를 하고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굉장히 잘 지냈다고는 하는데, 걔가 입원을 한 날부터는 중1 그 친구들 사이에서 그 주도한 학생 2명과 연락이 그때부터 안 되기 시작을 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서 학생부장 선생님한테 전달을 해드렸고요. 학생부장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머님한테 전화를 했지만 그때 당시 핸드폰이 그렇게 없었어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집에다 전화를 했는데 어머님이 받지를 않으셨다고 해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학생부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은 경찰에 이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저는 직접 찾아가진 않았어요. 어렸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약 일주일간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됐냐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자면, 학생부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일단은 그 집에 다시 한번 찾아가셨어요. 그 집에는 어머니가 계셨고요. 어머니가 선생님들께 차를 대접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평소에 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하던 얘기, 뭐 기타 등등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는데, 선생님들이 아무리 어머님의 얼굴을 지켜보더라도 뭔가 숨기고 있다,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뭔가 숨기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결국 그 다음날 그 집으로 경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참 동안 조서를 쓰고 또 반복을 하고, 조서를 쓰고 반복을 해도 뭐 딱히 심증은 이런 내용이 있다 치더라도 소문의 내용이 진상인 걸 밝혀낼 수 있는 증거를 찾지는 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지지분이 일주일간 반복을 하다가 정확히 8일 뒤에 병원에 입원해 있다던 그 중1 여학생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머니께서 자수를 하셨어요. 학교, 쉽게 말해 제가 다니던 학교의 학생들을 전부 다 자식같이 여겼고, 한 아이 한 아이마다 얼굴을 다 기억할 정도로 아이들을 이뻐했다. 그렇게 이뻐하던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한 내 딸에게 잘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은 애들이 딸같이, 자식같이, 아들같이 여기던 애들이 내 딸을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홧김에 어쩔 수 없이 애들을 벽돌로 내리친 다음에 강가 근처에 묻었다. 라는 내용의 자수를 하셨습니다. 딸도 그 옆에 있었다고 해요. 결국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한 것 같고요.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경찰에 자수를 하셔서 재판을 받으셨죠. 그 이후에 거의 뭐 몇 달간 학교는 거의 살얼음판이었고요. 새로운 규칙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학교 측에 한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딸이 이 모양이 될 때까지 학교에선 대체 뭘 했냐? 저를 포함해서 솔직히 할 말이 없었죠. 애가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이렇게 극한까지 내몰릴 동안 대체 학교에서는 뭘 했냐? 그리고 둘째로 정말 자식같이 여기던 학생들이 이렇게 악마 같을 줄은 몰랐다. 실제로 그 아이들을 따돌리던 학생들은 전부 다 정학처분을 일괄적으로 다 받았어요. 다 받았고 학교 내에 온갖 규칙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 교육청에서도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제 쉽게 말해 징계죠. 이런 게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돌았던 순간이었어요, 정말. 그리고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사람같이 무서운 것도 없고 가장 악마에 가까운 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가장 악마에 가까운 게 사람이고 사실상 주도했던 학생 2명은 사실상 뭐 살해를 당한 거니까 그 이후로 뭐 이제 조용히 전학 간 친구들도 많아요. 전학 간 친구들도 많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문제가 없이 참 행복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참 그 대중심리라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에 맞들렸다라는 이런 끔찍한 현실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자, 깊은 밤 이야기가 있는 곳 한밤의 라디오 가감승제 캣타였습니다. 자.